네, 10월 16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박관천 전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두 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일일 조수로 온 박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임자가 나오셨어요. 아니, 임자가 예. 왜 진즉 못 모셨는가가 한스러울 네,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고 임자가 나오셨어요. 운전자께서 굉장히 동반자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제대로 네. 밟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워낙 뉴스에 비선실세, 비선실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뉴스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원조격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제대로 간별사이신데요. 십상시를 처음으로 국민에게 알린 예. 예, 원조 그 간신론이죠. 네, 예. 네. 그리고 비선실세. 저희 근데 처음 오셨으니까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한번 원샷으로 박관천 전 행정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마 시중에서는 제가 신조어를 많이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청와대 보고서를 만들면서 제가 만든 신조어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고리 권력, 내로남불, 십상시 이런 좀 그 사자성어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모셨네요. 원조를 만드신 분. 자, 그 비선실세. 원조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또 십상시 칠간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원작 이 저작권은 진짜 인정을 해드려야 돼. 뭐 이걸 뭘로 보상해야 될지 몰라도 오늘 그래서 진짜 그 원조 중에 원조의 이야기가 나와. 이미 대기실에서 엄청 이야기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방송 끝나고 저녁 식사까지 다 같이 하고. 오늘 풀세트네요. 이 시사인 대표도 나오신다는 오. 거. 아이고, 아닙니다. 예, 오늘 제대로 밟아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네. 자,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십상시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셨어요?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이게 정윤회 문건이라고 알려져 예. 있죠. 그 문건의 원래 그 타이틀은 VIP 채측권 가로 열고 비선실세 국정 개입 동향이라는 문건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비춰진 문건인데 네, 유명하죠. 예, 그 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 서열 발언을 동아일보에서는 제가 검사한테 처음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처음에 1버전에는 있었습니다. 네. 권력 서열 1번이 누구, 2번이 누구, 3번이 누구인데 올 연말을 지나면서 1번은 나가고 2번이 1번이 될 것 같다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번, 2번이 왜 교체되는가. 예, 그걸 쓰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으신 비서관이 손을 많이 뜨시더니 이것까지 넣으면은 이건 진짜 영린이다. 이거는 반란이다. 예.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최순실 이름을 썼는데 그때 종천 그때- 비서관이죠? 예, 1순위 정윤회, 2순위 최순실, 3순위 박근혜 대통령 3순위 불가하다라고 썼죠. 근데 순위가 최순실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요. 그거까지 명시를 하니까 이거는 죽는다. 아, 이거 보고 올라가면 난리 난다. 이건 죽는다. 이 영린이다. 예. 이거 빼라. 이거 빼가지고 8가지 버전으로 나눠지죠. 예. 그다음에 이제 2014년도 10월 달인가 그 문건이 세계일보에서 보도되죠. 예. 그때 수사가 투트랙으로 동원됐는데 하나는 문건 개입 내용, 문건의 내용, 예. 또 하나는 문건이 왜 밖으로 나갔는가. 근데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부 검사 한 명이 수사를 하고 문건이 외부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특수부 한개부가 다 달라들어서 8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를 했죠. 그때 이제 저한테 그 문건을 제공받았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원본을 초안을. 그러니까 이제 검사도 좀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이것만 보면은 엄청난 일인데 예. 아니 이걸 보더니 자기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거의 수사가 끝나갈 무렵은요. 최순실이 네. 2위, 예, 정윤회가 2위, 박근혜가 3위.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명태균 씨가 말 그대로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냐. 보고 배운 거야. 명태균 씨가 보고 배운 거야. 이거 감당하실 수 자기가 쓴 있으세요? 말이니까. 예.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검사가. 제가 지금 저번에 정모 씨가 와서 수사를 받는데 저는 놀랐어요. 참 저도 옛날에 물론 뭐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갑자기 온다니까 막 검사실 난리가 났어요. 검사실 청소하지. 검사는 넥타이 안 하고 막
타이어 빗지다가 갑자기 막 넥타이를 하고 머리를 빗고 막 해요. 그러면서 조사받는 사람은 다리를 딱 포개고 조사를 딱 하고 어머. 커피까지 딱 맞으면서 예. 검사는 딱 바로 정자세로 이제 허리를 펴요. 허리 펴고 예 그러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조사를 받는 걸 보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저리를 안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 그러고 이제 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검사가 제 말이 박한치가 약간 허장성세를 한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도 명태균 씨한테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검사가 나중에 예. 그 기자한테 슬쩍 흘렸죠. 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 며칠 이후에 그 특수부 검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우리한테 해줘가지고 우리 요번에 그 말 했다가 특수부 통째로 다 죽을 뻔했다고. BHS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 이랬다 변명한다고 시급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그랬죠. 정권의 비밀을 예, 그러면서 그 폭로했으니까. 특수부 검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한천 씨는 지금 구속돼가 깜빵에 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그거 빨리 잊어버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탄생한 게 소위 말하는 권력 서열 순위 발언입니다. 아닙니다. 그 유명한 발언 그러니까 그 최순실 1위 정윤회 2위 예. 박근혜 3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왔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특수부 검사들도 그 말 했다가 청와대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시급했다고 저보고 앞으로 목숨 부지하려면 그 말은 잊어라. 머리에서 지워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요. 그러니까 요즘 지우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가 박근혜 정부가 국정 쇄신을 할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일부라도 쓴 약은 이 몸에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2년 뒤에 탄핵은 안 당했을 거예요. 그 정확히 그걸 찌르고 있잖아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그 말하죠. 자기를 인수에 들어오라 그랬다. 예. 또 청와대에 들어오라 그랬다. 예. 자기 안 들어갔다 그러죠. 그때 모 비서실에서 한 분이 제가 이제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당시 뭐 총무비서관이 고위직 이게 청와대가 처음 들어오면은 공공기관장부터 엄청나게 인사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인사를 해야 될 대상이 한 대통령이 해야 될 그 공공기관 이장이 한 2,800명, 3,2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직기강에 그 검증 보고서를 인사 검증하셔야 되니까. 하는데 폴더로 넘어와요. 예. 그 폴더에 한 40페이지, 50페이지가 있는데 이걸 2페이지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가부 판단을 해야 돼요. 문제 없음, 다소 패스, 부담, 논패스. 예. 불가. 예. 그러면 이게 속된 말로 돈 내기로 떼내야 돼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다섯 사람을 떼내야 되는데 그럼 40페이지면 5사람이면 200페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떼내면서 그랬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책을 많이 봤으면은 내가 이거 사법고시 아니 연못고시나 해가지고 있지. 내가 이래가지고 행정관 하고 있겠나는 그런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 만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의원님 실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2명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만났어요. 하도 인사금융 서류 본다, 인사에 그렇지. 개입한다, 뭐 공공기관 누구는 얼마를 주고 갔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났습니다.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안에 들어오시죠.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국민은 대통령만 선택한 게 아니고 참모도 같이 선택한 겁니다.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떳떳하게 하십시오. 그래갖고 같이 국정철학을 운영하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책임지시라고. 그러니까 그분 말 내가 그러면은 비서실장으로 들어갈라? 비서실장 밑으로 들어가냐? 근데 막 안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것보다 위다. 발언이야. 내가 갈 자리가 없다. 예. 야 그럼 내가 겨우 비서실장 하려고 들어온 거 알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비서실장 하다가 YS 때 제가 있어봤는데 특보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보하면은 사무실 일단 청와대 본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서실장보다 한계가 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쩔 수가 없구나. 자고 포기를 했었죠. 지금 men태균 씨도 저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 맥락인가요? 내가 안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은 나는 그분들보다 위에 있는데 내가 왜 들어가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다. 그렇죠. 자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선실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세의 품격이고 난 합리적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의 이 문법을 이렇게 보면은 예. 이 사람은 절대 공직으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안 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사는 매달려. 나는 명태균 씨밖에 안 믿어. 당신이 제일 탁월해. 예. 그리고 와서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사양을 하는 거야. 사양을 하고 나서 그거보다 그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된다고. 이 정권들의 제가 이제 민정사정 업무를 13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권 실세들이 보면은 자기는 비선이라 그러지만 비선요. 민정에서 8개월, 10개월 말씀 다 보입니다. 말을 듣거든요. 비선 특징들이 있습니다. 비선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느 사람을 A를 대통령 만듭니다. 그러면 그 권력에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순간 비선들의 특징은 뭐냐면 뭘 생각하냐면은 차기에 내가 누구를 세워가지고 내 비선 권력을 계속 유지할까를 생각합니다. 그게 간신의 전형적인 특징. 그러면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는 부와 이걸 내가 축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 다음 권력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권력을 위해서 또 축적을 하고 그럼 나는 축적된 게 계속 축적이 되면 나중에 잉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로 덩덩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선이라는 게 누구라는 것을 실은 뭐 핵심 수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딱 하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 그럽니다. 비거나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2013년도에 산업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어요. 이제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대우건설을 법정관리해가지고 제일 채권은행이었죠.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실세 이름을 대면서 산업은행 뭐 본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 누구 저 그때 혹시 제 이름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본부장이 헷갈리거든요. 아, 내가 대우에 몇 명은 이 사람 넣어주긴 넣어줬는데 이 사람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하기도 헷갈린 겁니다. 헷갈린 거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내 이름 안 들었어요. 아, 예, 제가 좀 못 들은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 거기에 이사로 보낸다 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한 2달 기다리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아, 예, 아유 제가 큰 실수했네요. 저 제가 바로 들어갔어요. 네. 아, 목소리 좋아요. 예, 저도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부족해서 가지고 좋지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놈이 사기친 걸로 드러났어요. 결국 비선 실세들은 저런 행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비선 실세가 전화 오면은 산업은행이 작은 은행입니까? 아유. 거기에 회장 바로 밑에 2인자도 벌벌 떱니다. 왜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얘가 하루아침에 날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리 보조를 못 하기 때문이죠. 예. 권력자를 등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왜 명태균 씨 경우에는 창원 공무원들한테 왜 스피커폰으로 막 틀으면서 뭐 여사 음성을 들려줬다. 그렇죠. 내가 오늘 텔레그램을 받았다. 계속 이렇게 자기 과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비선 실세의 이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블러핑 단계입니다. 그러면 블러핑 먼저 단계. 명태균 씨가 비선 실세라고 판단하세요? 이거는요. 예. 제가 명태균 시작하면 대담을 해볼게요. 당신이 왜 비선 실세인가를. 예. 비선 실세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 첫째 비선 실세는요. 특징이 딱 있습니다. 공적 지위를 절대 안 가집니다. 공적 지위를 가지면은 돈을 받으면 특가법이나 뭐에서 걸려 들어갑니다. 요번에 그렇죠. 영부인 명품백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적 지위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정말 대통령실이 영부인이 무슨 브로커입니까? 비선실세입니까? 영부인의 품격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선실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에 그게 안 됩니다. 범죄 주체가 안 되죠. 두 번째는 비선실 특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권력은 막강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얘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야. 얘는 권력도 안 달라 그러고 지위도 안 달라 그러고 뭐도 안 달라 그러고 뒤에서 다 해먹는 거는 모르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순실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인데요. 지금은 제 길을 떠난 사람이고요. 아무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나의 사람 깨끗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럽니다. 네, 그리고 뒤로는 정치자금 수천억 챙기는 거죠. 이 비선실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비선실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비선이라는 것을 이권이 되는 사람한테는 표현을 합니다. 아, 또 티를 내네요. 네. 필요할 때는. 은근히 하면서 예.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실은 영부인 전화가 안 왔는데 우리 기자님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아예 영부인님 잠깐만 영부인 전화 밖에 나갑니다. 그 약 사기? 예. 그러면 사람들은 야쟤 말이야. 나 언제 술 먹는데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야. 근데 영부인님이 전화 오셨더라. 누가 전화 왔더라. 이러면 이게 이제 실제 권력이 되는 거죠. 이거 연극적 요소도 강해야 돼. 퍼포먼스가 세야 돼. 그래서 이 과시의 언어가 아주 화려하고 예. 똑똑하고 그리고 먹혀들 수 있는 이 예. 언어 구사가 그렇죠. 이게 필요해 이게. 딱 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 아. 그리고 딱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 나오면은 내가 그 녹취록 하고 문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 없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시하는 일부러 거죠. 티내는 거예요. 티내면서 아. 경고하는 거죠. 오. 나 이렇게 하면은 가만 안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오. 나 건들면 뭐 정권 오래 못 가? 예, 한 달 안에 탄핵이나 하야 가능하다 탄핵당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또 오늘 또 그 말도 했죠. 나는 내 건드리는 만큼 오픈할 거야. 2,000개 있는데 이 중에 200개는 공식적인 거야. 이 중에 한 개만 터도 골로 가. 그런데 내가 단 먼저 공격은 안 해. 나를 공격하면은 나 공개할 거야. 아, 바로 대갚아준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다 뒤집어 씌워. 그렇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해가지고 이제, 예. 하면서 슬쩍슬쩍 보여줘. 비선 실세들은요. 네. 이제 사고가 탁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는 막 대응을 해주다가 이 사람들을 하나씩 갑니다. 야, 홍준표 시장한테 그랬죠. 56만 명부. 오전 시장 나오니까 예. 뭐 날까 뭐 하면서 탁탁탁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좀 약간 자기도 봐줍니다. 근데 딱 그중에서 그래요. 내가 지금 대통령 용산을 협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몇 개 들어가려면은 그래도 본보이 케이스를 하나 보여줘야 되겠지 딱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 자기가 제일 말 심하게 하는 사람 요거를 딱 터집을 잡아가지고 그게 김재원. 예, 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정권을 치는 거야. 용산 봤지? 내가 얘 어찌 치는가? 다음에 누구 치겠어? 너 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오빠냐 저 오빠냐. 오빠는 강남 네. 스타일까지 간 거 아니야.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네. 이게 실은 우리가 오빠 논쟁 버릴 필요 없어요, 기자님. 어제 안 그래도 이거 다 카톡 어떻게 이야기했지 보셨는지 않습니까?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강의경- 오빠 논쟁은 버릴 게 없다. 강희경 씨도 예. 오빠라고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죠. 내가 아는 정치인 중에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누군지 실명 거론 안 했죠. 진짜 정말 제가 보니까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아, 명태균 씨는 언어의 마술사이고 아니요, 이준석 아니, 대표가요. 아. 네. 이준석 대표도 그러는데 이성윤 오늘 의원이 예. 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묘사가 정확하다. 그렇죠. 무식한 게 지가 뭘 안다고 이랬는데 내가 아는 딱 한 사람이 있다. 그렇죠. 내 30년 사법연수원 동기다. 예. 그렇죠. 너무 묘사가 정확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누구라고 지칭 안 해도요. 누구라는 것은 딱 정해놓고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왜 친오빠라고 해명하는 건가요? 왜 청와대에 계셔 보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참 대통령실이 지금 시스템이 부재라는 게 예. 예전에 2013년도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죠? 박근혜 정부 때. 그레이프 예. 사건. 예. 그립 사건, 그립 더 힙 사건입니다. 네. 예. 그 사건은 이제 제가 다 이제 맡아가지고 처리하고 종결하고 다 했거든요. 아. 그때 이제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 오찬이 갑자기 잡혔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건데 이슈가 있으면 잡히거든요. 예. 야, 언론사 좀 우리 밥 안 먹고 나 좀 이해 좀 해줘 그렇지. 이러거든요. 뭐 아쉬운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때 대통령이 이야기할 거, 대통령이 어떤 거 할 것은 다 시나리오를 적어줍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를 근데 제가 적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함초롱 13포인트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예상 질문. 아, 박근혜 대통령은 함초롬 13포인트를 좋아하셨나요? 볼트 처리는 안 하나? 그냥 두껍게 볼트 처리는 안 디테일이 살아있으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표정까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예. 표정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가로 열고 함초롱 12에서 이태리처럼 눕힙니다. 액션은요. 수저를 놓으시고 허공을 2, 3초
보신 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보신 다음에 가로 닫고 10길을 물속으로 나도 한 길을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참으로 참담합니다. 라고 다시 2, 3초 허공을 바라보신 후 물을 한 컵 하시고 식사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들이 묻지를 못해. 공격적으로 말을 못하죠. 못할 것으로 예. 애견됨. 이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다 적어줍니다. 아, 의전했어요. 원래 대통령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예. 벌써 2번 발표했는데요. 거짓말을 둘 다 거짓말이 뽀록 나버렸어요. 하나는 이제 친오빠는 아직 뽀록 안 났는데 다 알고 있는 거고 한 명은 뭐 두 번 경선 전에 만났다. 2번 만났다. 예. 이건 아니라고 딱 그거 이야기했고 뽀록 나는데 반나절 걸렸어. 반나절 걸렸어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실은요. 제가 다 이렇게 보니까 참 죽을 마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를 자칫 어떻게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제가 보면요. 물론 얼렁뚱땅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특히 이제 어공 말고 늘공이 있어요. 늘 있는 공무원들. 파견 나간 공무원들은요. 그래도 각 부처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렇죠. 에이스들이 가는 거죠. 그러면 딱 판단을 합니다. 아 이거는. 근데 이 늘공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건의를 해봤자 나 원복시키고 원복되면은 우리 장관이나 차관이 자식이 사고 치고 가지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한직 보낼 것 같으면은 말 안 합니다. 어차피 나 뭐 1, 2년 있다 가면 그만인데 어차피 나가도 사무관 여기도 사무관인데 뭐 복지부동하게 한다. 예. 안 될 것 그거를 같으면 간신의 1단계 내가 설명한 구신. 그걸 어차피 월급 나와. 예. 그리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반응 장난 아닙니다. 너무 재밌다고. 아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용산에서 대처를 못 하는 겁니다. 대처를 못 하고 지금 대처하는 거 보면요. 제가 보면은 김 의원님 저는 김건희 여사가 공적 지위가 없다는데요. 옛날 우리가 우병우 그 전 민정수석이 부장검사실에 있는 사진 한 컷으로 그 모든 걸 다 대변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유명한 조선일보 사진이죠. 근데 저는 제가 요번에 동남아 순방 나가실 때 예. 전용기 오르신 거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요? 예. 그럼 전용기 손을 잡고 쫙 올라가시죠. 예. 뒤로 돌아 합니다. 예. 그것도 그럽니다. 대통령 행동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국권을 행사합니다. 그다음에 군을 모르는 대통령들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럽니다. 격려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국비지만 손을 펴시고 모든 걸 다 알려준다. 대시고 저기서 칼을 내리시면 동시에 올리시면 주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주악 끝나면 바로 내리십시오.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애호가가 나오거든요. 땅 하면 바로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그 받들어 총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기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걸 제가 다 했으니까요. 그럼 전용기에 올라가 몇 번 손을 흔드시는까지 다 의전해서 이거 티칭해 줍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짜여져 움직이는데 저는 이번에 진짜 놀랬던 게요. 그럼 대통령이 타면 영부인은 보통 손을 이렇게 하고 따뜻합니다. PD가 사진을 찾고 있습니다.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 다음에 보면은 대통령이 돌아서는데 김 여사가 등을 밉니다. 여사가 등을 민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라는 식으로. 오빠 빨리 들어가. 오빠. 저는 그리고 의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의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태까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실 때 빨리 나가라고 손짓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세안 가가지고는 빨리 나가라라는 식으로 손짓하는 게 있죠. 이거요. 쭈뼛쭈뼛해하는 윤 대통령 이거요. 향해서. 조장 보세요. 지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그 저희 장면 PD가 같아. 순발력 좋게 바로 찾았습니다. 등을 미는 사진이 있어요. 저런 사진이 왜 공개가 되는 거죠? 설사 저런 장면 연출됐어도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오른쪽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무슨 그 경찰이 피의자 순찰차에 태우는 겁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어떤 딸이 암 걸린 어머니 종합병원에 이렇게 메시고 가는 것 같아. 보자. 저 사진요. 제가 보기로는 의전 실패 사례로 아마 대한민국 의전사에 남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정권은 하도 많아서 놀라실 것도 없어요.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김 여사가 등을 밀고 들어가. 이제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의전에서 있는 의전입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넣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대표창에서 같이 보자고. 시간이 살짝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하셔. 저기 지금 오토바이가 막 굴러가는 오늘 제대로 밟고 있어가지고요. 너무 밟았어.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정말 생생하다라는 저는 그 생각이 사진 듭니다. 보고 지금 사진 떴죠? 한번 보시겠어요?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어. 저 사진 저거 대통령 예.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저게 무슨 아니 저게 무슨 교도관이 재수 그 깜빵에 넣는 것 같잖아. 그거는 좀 너무 좀 와중에 그러시고요. 대선생 영어 잉글리시 소송당하십니다. 위드 그러니? 헤이즈님이 생생한 설명 최고라면서 슈퍼챗을 써주셨습니다. 아, 두 분의 예, 오늘 조합이 너무 감사합니다. 좋다라는 감사합니다. 댓글이 많습니다. 저런 예. 사진은요. 아니 그런데 의전 얘기보다도 오늘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네네. 아 그러면 그 전에 아까 댓글창에 멍태균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아마 그 명태균 씨 예. 이름을 따라서 네. 쓰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대한민국 권력 서열 지도 과거에 이제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예. 3위 박근혜를 예. 예측하셨는데 예. 보시기에 지금은 권력 순위 1, 2, 3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기자님과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대선 때 투표하셨습니까? 했죠. 투표한 게 보셨죠? 네. 그때 기호 1번이 누구였죠? 이재명 이재명. 후보. 예, 근데 네, 여당이었으니까 기호 2번은 누구였죠? 윤석열 후보가 2번이었죠. 아 저는 그랬던 것 제가 같아. 그때 이번에 혹시 김건희라고 이름이 있었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없었죠? 없었지. 아, 전혀 저는 없었습니다. 어. 네. 아니 뭐 이렇게 아재 농담을 하세요. 아니 예전에요. 어. 제가 이제 그 교무실도 근무하고 했지만요. 영부인님들은 청와대는 본관하고 관저가 있었죠. 뭐가 있다고요? 본관 관저. 예, 관저. 예? 예. 관저에서 본관 오는 게 공식 행사 제외하고는요. 거의 없죠. 본관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건 맞아요. 이 정부 나와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습니다. 예. 최초 나온 사진이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애완견 안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개 사진 찍고 있었어. 개 사진. 그다음에 저기 제가 개를 그걸 데리고 보니까 오고. 아니 5천만 우리나라 국민의 안위와 생명과 재산을 결정하는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은 엔터테인먼트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곳에서 그런 사진을 찍으면요. 우리나라 국격이 뭐가 됩니까? 이 경호를 하다 보면요. 강대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강대국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력에 따라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와요. 그럼 미국 경호 안전처에서 확 옵니다. 와가지고 청와대를 전부 다 벌집 수시들이 다 검증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절대 안 내주는 것이 본관은 안 내줍니다. 본관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클린턴이 와가지고 본관 들어가가지고 본관에 너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사고 나면 책임질 거야 그럽니다. 그럼 어떡하냐. 겨우 시비를 하다가 본관 입구까지만 해줍니다. 근데 그런 본관에 네, 그런 본관에 김건희 개가 여사는 들어가.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저거 정말 의전 싹 다 바꿔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를 또 협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협박이요? 예. 그렇구나. 협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1순위, 2순위 한 사람이 다 비선실세들이죠. 예. 지금 벌써 모 비선실세가 나 2,000개 중에서 200개는 확실한 거야. 네 하는 거 봐가면서 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매일 깔 거야. 예. 결국은 협박을 했을 때 이걸 또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의원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허풍쟁이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고발을 안 한다. 해가지고 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아니 했죠. 상대 안 하겠다 이런 예.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통령과 영부인과 청와대 용산이 대통령실이 허풍쟁이한테 그렇게 협박을 당하는 그런 언제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아, 내가 이제 알았어. 나는 딱 한마디 했다 고발당했잖아. 그것도 한마디 했다 이튿날. 예. 나는 허풍쟁이가 아니야. 아 그럼 정권 실세시죠 그러면. 정권 비선 실세 아니고 정권 실세인가요? 그러니까 김종대 저 새끼 말은 진실이야. 죄송합니다. 김종대 이래서 저 사람. 예.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나간 방송을 다음 날 오전에 고발당했으니까 예. 월요일 날. 예. 그렇죠. 법리검토고 뭐고. 진짜 다음에 혹시 뭐 이런 말씀만 모르지만 다음에 대선도 가능하시겠네요. 글쎄. 대선 출마 선언. 모처럼 배터리가 충전되는 느낌이야 내가. 스트레스만 쌓이다가. 지금 보면요. 예. 정권 4년차 5년차 일어날 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말미의 모습이 보인다. 비선 실세들이 막 협박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 대응이 그런데 예.
지금 대통령이 전직 뭡니까? 네. 검사 출신이시죠. 검찰총장이죠. 예. 네.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네. 특수검사로서 칼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당 대표가 누굽니까? 음. 법무부 장관이 전직 칼잡이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예. 네. 여당 법사위 간사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유상범. 그런데도 전부 다 내놓으라 하는 법률가들이 왜 김수희 씨의 애모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하고 그대 있으니까. 등 뒤에 호흡이 정말 서면, 좋으시네요. 그대 등 뒤에 서서. 예. 이거요. 좀 제가 우리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정말 이거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러면 협박이 제대로 먹혀드는 국면이다. 그렇게 드시네요. 예. 공갈이 먹혀드는 국면이다. 자, 명태균 씨의 말이 농도가 하나씩 짙어집니다. 예. 왜 그렇겠습니까? 비선실세들은요, 자기께 탁 드러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떡하냐? 요만큼 내줘야 돼. 내가 지켜야 될 게 100개면은, 예. 근데 10개 요거는 정말 지켜야 돼. 내가 이것까지 다 주면은 난 나중에 재생이 안 돼. 이러면 10개만 지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10개를 지키기 위해서 잽을 한번 탁 던져봅니다. 이거는 지금 딱 그러고 이거는 지켜주세요. 근데 지금 그 단계 넘었습니다. 넘었다. 이건 지켜주세요. 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지켜주면은 나도 동기어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지금 그 상황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안 돼! 라고 하면은 이거라도 지키려고 그럽니다. 근데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 하니까 맥히네? 10개로 되겠어? 나는 이것은 솔직히 20개는 지켜야 되겠어. 이제 근데 점점 올라갑니다. 나 200개 있어. 그러니까 이거 공식적인 거 오픈하면은 다 죽어. 욕심이 올라가는 거죠. 욕심이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협박범의 욕심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도 키우는 거야 이거. 그런데도 꼼짝 못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요. 물론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김님 정치를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뭐 조금 했어요. 아니요. 정치라는 게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리얼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법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법을 다 지키고 정치한다. 물론 제가 윤리기준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을 다 지키고요. 정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주의자세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박을 받을 만큼 이런 상황이 오면은요. 내 팔다리를 내 스스로 잘라줘야 됩니다. 안 잘라주면요. 협박당하는 권력자가 팔다리 스스로 잘라야 된다. 안 잘리면요. 목이 잘립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갈지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기자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그날 저녁 때 바로 검찰 수사관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서울구치소 가두더라고요. 이미 뚝은 새는 것 같다. 처음 금가기가 어렵지. 한번 금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다. 걷잡을 수 없다. 근데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통화를 했어요. 그 기자가 하도 제가 그때 이제 그 기자분이 제가 언론을 피하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가지고 냈죠. 기사로. 근데 그때 제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는지 바로 그날 저녁 때 검찰 수사관 5명이 딱 와가지고 바로 저를 실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런 것도 좀 겪고 그랬는데 그 팔다리 자를 시점인가요 지금? 잘라야죠. 어찌 보면 지금 더 가면 늦습니다. 그 팔다리는 김건희 여사 이슈를 가리키는 말씀이신 거죠? 여사를 얘기하는 거죠. 뭐. 지금 이 사건요. 덮으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정말 바보입니다. 대통령이 죽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000개 중에서 200개는 확실한 거다. 이거 앞으로 오픈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거 오픈하면 안 돼. 명 박사 나 하면 살려줘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요. 한번 탄핵을 겪고 참 그 위에 뭐 국민들 삶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고 또 문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제야 세력에서 제야 분들이 처음부터 대통령 되고 난 다음 바로 탄핵을 부르짖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이거는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이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아. 자기들 스스로 허풍쟁이, 정치 브로커,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모든 국민들을 그 사람한테 머리 숙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럼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런 게 제가 보기로는 국민이 불붙는 도화선입니다. 그 도화선이 되기 전에 잘라야죠. 예. 잘라야 되고 저는 이 사건의 결말이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 결말 말씀하시기 결말, 전에 결말. 잠깐 저희가 댓글 와중에 슈퍼챗을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스트님이 그 명태의 대국민 사기극 벌이는 중이라고 하시고 예, 김금희님께서는 속이 답답했는데 시원하다. 김종대님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의 예. 케미가 너무 좋고 아이고. 거의 실사극장이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끝이 보인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네. 혹시 그 사이에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혹시 김종대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희극을 가장한 비극으로 끝날이라고 저는 예감을 하는데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시지 희극을 않을까. 가장한 비극이다. 희극을 가장한 비극이다. 아. 근데 때를 놓치는 권력이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빈혈 환자 마냥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맞고 링에 코피 쏟으면서 쫙 뻗어. 쫙 뻗었는데 여기는 그런데 다른 게 법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탄핵이 아니라 하나하나 피가 빠져나가고 주변에 사람들 떠나고 이래가지고 전부 간신들만 남아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국정 수행 능력을 이제 상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빈혈 환자형 이건 최고가 될 수 예. 있다 이거요. 항상 박근혜식으로만 모든 게 풀리는 건 우리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양상은 그렇죠. 다를 거다.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요 정치인들이 주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은 정치인들이 전직 검사들이 청와대도 포진되고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네. 검사들은 자기 스스로 그 법률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경찰청 진흥수사대장 할 때 네. 모 부장검사 검사를 한번 구속시킨 적이 있어요. 오. 7년인가 검사 잡은 경찰. 예. 그것도 뭐 다 나왔지만 특수부장이었죠. 예. 저 자기 뭐 나는 최고야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차명 계좌를 써요. 차명 계좌를 빌렸었는데 예. 이 차명 계좌에 돈을 넣고 ATM기에서 빼고 하는 걸 비서로 시킵니다. 그게 차명 계좌 맞습니까? 그러게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 자기 스스로 권력에 취해 있는 겁니다. 아. 감히 누가 나를 그런 사람이 예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뭐 청와대 뭐 비서관이 또 있었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지금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때 당시에 탄핵되던 상황과 그다음에 그 검사가 저물어져 가는 상황과 이 상황이 두 개가 같이 오전은 오버랩돼요. 그럴 겁니다. 감히 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칼잡이들만 다 모여 있고 법률로서는 최고야. 그런데요. 결국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요. 수영 잘하는 사람 물에서 죽습니다. 그럼 검찰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아니 봐봐. 이게 뭐가 다 어디서 인식 차이가 있냐면은 이 정치나 법기술에는 천재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 강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하면은 신진서 구단이 불멸의 그 1위의 그 아성 옛날에 이창호 구단하면 중국을 떨게 만든 이 뭔가 거대한 태상 같은 이런 그 천재들이 있고 절대적 존재로 느껴지는 영역들이 있어. 예. 그런데 이 법기술이라는 거는 A가 B한테 강한데 B는 C한테 강한데 그 C가 다시 A한테 강해. 물고 물리는 그렇습니다. 관계네요. 예. 이러다 보면은 이건 상대적인 영역이라서 천재가 없고 절대자가 없는데 마치 지금 내가 다 지배한다는 착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의 영역은 천재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박관청 경정도 구속 당하잖아. 저래라고. 이 간신간별사가 영림을 건드렸다가 예. 원숭이에서는 본인도 떨어진 거 아니야 나무에서.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모신 분이 이제 5년 동안 다 같이 모신 분이 뭐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있었고 청와대 근무했던 게 DJ 때도 근무를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MB 때도 네. MB 때는 인수위 잠깐 들어가 있었고 많이 이제 하셨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결론을 정말 치렀는데 권력 가까이서 오래 보셨네요. 오래 보셨어.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대통령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나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어. 나한테 쓴소리만 해줘. 그냥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근데 왜 대통령만 되면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그러냐면요. 일단은 장벽이 탁 쌓여집니다. 청와대라는 곳에. 청와대의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용산이든 청와대는 상관이 없어요. 인의 장막이 싹 쌓여지고 권력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 이제 누구 눈치 보지 않을 거야. 국민이 나를 선택해줬어. 나 우리나라 최고 권력 정점에 와 있어. 그렇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에 빠집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도요? 예, 내가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말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헌법 재판장이 예.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한다. 8대0. 그때 안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대통령이 저거 방송 조작한 거 아니야? 깜짝 놀랐다는 거죠. 8대 0이라고 예상 못해서. 라고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예. 자기 그렇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현실 인식이 굉장히 예. 부족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기가 잘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하는 게 그 현실입니다. 아니, 뭐 인지상정이 인지상정이죠. 예. 그런데 하다못해 동네 이장도 우리 이장 최고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니, 다 대통령도 그래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착각과 판단 능력이 흐려진 틈을 간신들이 나쁜 이제 비선실들과 간신들이 그 틈을 늘어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 틈으로. 그렇지. 그리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듣기 싫거든. 저도 뭐 사람 똑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약간 좀 이렇게 그럴까 이럴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제가 어제 강남 룸사랑에 술 먹었어요 얘기하면은 자식이 자기는 그렇게 하고 다니고. 나한테 뭐라고 예.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이런 분 중에서 이렇게 하는 분을 한번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하시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경호실 근무를 했어요. 네. 경호실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모 비서실장님이 있었어요. 비서실장님이 계셨는데 현철 씨가 구속됐죠. 그렇지. 찬원. 현철 씨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시켜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보좌진들이 뭐 추원을 했다. 라고 예.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모 비서실장님이에요. 그 이제 마침 저도 이제 그날 당직을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별로 인상이 안 좋았어요. 두 번째 또 가서 또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열받네. 대통령이 그랬어요. 야, 현 실장, 니 한만 더 그런 얘기 그러면 난 니 안 본대. 나가 그랬던 거예요. 그 양반이 나왔네요. 또 알아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서 올라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 나가라 안 가나? 그러니까. 그만 이제 나가라 안 가나? 그 이분 사표 쓰고 나왔어요. 결국은 구속됐죠. 그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분을 다시 대통령 특보로 해가지고 그 2층 본관에 사직무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YS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네요. 오래 했거든. 오래 했으니까 아시는 맞아.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으면. 그런데 윤 그렇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동훈하고 이제 곧 만찬하잖아요. 한 대표하고. 그때가 지금 우리는 이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근데 독대하실 필요 있습니까? 독대라는 건 건의를 하고 옳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 여기서 반응이 없는데 저는 과연 이번 독대가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이번 독대는 대통령실이 한 대통령실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건 4표 나왔잖아요. 저 반란표. 이어서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의미 없다. 안 멈춰집니다. 안 멈춰질 것이다. 시속 100km 밟으면요 10m에서 절대 안 멈춰집니다. 이미 안전거리를 잊었지 않습니까? 속도감도 잊었고요. 그게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터집니다. 어차피 한동훈은 질주할 것이다. 정치의 속성이 그렇다. 한동훈이 질주할 줄 아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럭저럭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면은 국민의 뜻을 못 읽는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국민의 뜻을 위해서 결정할 날이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 얘기 했죠. 그런데 그건 본인 얘기가 아니고
거기 참석자의 예. 발언이었죠. 예. 회견에서 자고 이제 뭐 4명 반란표 나왔으니까 우리 뭐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한번 잠깐만 좀 해보시죠. 8표 반란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지. 대통령 제2호권이 아웃되는 거죠. 예. 그럼 대통령 권위도 사라집니다. 자, 특검 통과시키면은 통과를 하겠죠. 예. 결국은 제2호가 명태균 등 비선의 그 뭐 선거 개입, 선거 및 국정 개입 동량, 아니면 진실 파악 이러면 여기 반대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 개입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선에서 한 2% 더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렇지. 그리고 3억 몇 천만 원을 갖다가 그 자금으로 신청했다가 그 자금도 안 받고 대신 뭐 그거 공천으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공천권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거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정치자금법은 선거시효 공소시효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제 사정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는데 저는요. 이거 그럼 다시 국회에서 김의원 붙이지 않습니까? 네. 8표만 나오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입에서 나온 거물급 정치인만 10수명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거기서 현직에 배지를 달고 계시는 분이 한 13, 14명이 되더라고요. 참 의원님 계신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국회의원님들은 대통령보다 자기 배지. 이 배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열 몇 명 계신 분들이 예. 불이 나한테 붙기로 나한테까지 명태균 불이 나한테까지 번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김건희 명태균 둘이서 어찌 되든 간에 책임지고 예.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말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 결말을 그러면 이렇게 맺어주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정권도 그렇게 함으로써 쇄신의 희망을 아직은 갖고 있다. 남겨놓고 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거 할 때 제가 민정이 공직경에 있었거든요. 민정 분위기 그때 살벌했습니다. 감히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건드려 저거 뭐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에 가슴 찡함을 느꼈습니다. 괜찮구나. 박근혜 정부 공직자조차도 예. 그 말에 감동했다. 예. 그럼 네. 아무 말하면 가만히 있죠. 그럼 괜히 그 말 했다가 또 한기 때 맞으니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어느 단어 하나로 국민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 최순실 대경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면서 비선실세 수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때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당신 밑에 부하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술 처먹으러 간다니까. 술잔에도 비치지 않습니까? 소주잔에 안 비칩니까? 술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눈이 봐라. 흐려져가지고 자. 이게 원래 혼군이란 말이 있다고. 자기 절제와 분별력이 사라진 권력자와 간신의 조합은 나라가 절단나는 최악의 조합이다고 이게. 그런데 난 술 먹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명태균 게이트의 결말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종집을 찍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혹시 개를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훈련 잘 된 사냥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 잘 된 사냥개는요. 고기나 소시지를 탁 앞에 주인이 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 떨어지니까 가만히 고기만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먹어켜야 먹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먹어하면 달려 먹습니다. 근데 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슬기롭게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는 슬기롭지 않은 개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 스탠스가 위에가 안 정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탠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요? 예. 그리고요. 이
특수수사 많이 해본 사람 좀 해본 사람들은요. 딱 사건이 어디로 배당되는가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집권 세력에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가 보입니다. 자, 수사 의지가 보인다. 예,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온 정치인들만 10수명입니다. 그 사람을 다 불러서 참고이사로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종결하니까요.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들을 창원지구에서 부르면 오겠습니까? 아니 사건 서울중앙으로 보내주세요. 뭐 어디로 보내주세요. 내 관할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안 옵니다. 사건 명태균 씨가 거기에 있다고 사건을 창원지검에 수사라는 것은요. 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참 나쁜 말로 말하면은 이 사건 중앙 부대까지 번지게 하지 말고 거기서 종결해. 명태균이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서 약간 용도가 폐기라 그러면 좀 그렇나요? 너무 심한 말인가요? 용도 폐기된 의원 한둘 엮어가지고 거기서? 예, 거기서 끝내라는 창원에서 식이거든요. 끝내라. 그 용도가 끝낸 의원이 누구라는 것은 이미 다 알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건 명태균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경말이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 권력의 종말을 정치적 권력의 이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좀 너무 아직은 지켜봐야겠죠. 양팔을 잘라낸다면은 목은 안 잘릴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팔 잘라내기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사과요? 검사일 때는 상대방을 피의자의 수준에서 바라보면 되지만 대통령일 때는요. 국민을 민수 침주할 수 있는 민수 침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민수 침주가 뭐예요? 민은 물입니다. 나는 배이면은 내 배를 뒤집을 수 있는 내가 무서워할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국민이 옳으면 옳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말씀하시고 잊으셨는지 저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 좋은 결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저구 침선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깃털도 쌓이면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깃털 갖고 언론 써재 끼는 거고 보면은 나한테는 깃털 같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깃털도 쌓이면은 배를 가라앉힌다. 깃털로 봐서는 안 된다. 깃털의 의미가 달라진다. 배가 가라앉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무서운 이야기네요. 저희가 뭐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보는 시민들의 감정도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2016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행한 역사를 딛고자 탄핵까지 했는데 또 이런 비선실세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게 시민들한테 마음도 지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오늘 굉장히 방송은 너무 재밌게 봤다라는 댓글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과정이 투명하면 결말도 투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내면에는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다 정치적으로 같이 하는 사람을 모두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자리라도 자리를 줘가지고 공식 자리를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요. 소위 말하는 비선을 안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그때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을 때 안타까운 한 분의 선택이 있었죠. 그분 유서에서 저들은 너무 강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뭔가 이번에 권익위 김국장도 그러고 저항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서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마는 역사는 상상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가신 분이 2년 후에 광화문의 백만이 인파와 또 다른 역사가 있었을 걸 조금만 더 믿고 기다리고 또 내려놓고 있었으면은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많이 갖죠. 이번에 권익위 김 국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만 내고 지금 그래서 언제 끌어내릴 거냐 이런 말만 하실 게 아니라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역사를 상상하고 조금 더 참고 견뎌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반드시 바뀐다는 거. 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쩌면은 지금 오늘 나눈 얘기도 우리에게는 지금 상상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또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서로 잘 버티고 또 어떤 사안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식견 높으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읽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박관천 행정관님의 말씀이 정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라라는 인사를 끝으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멘트 꼭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50만 갑시다. 저도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좋아요, 덕분에 좋아요. 더 깊이 있게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재 뉴스는 10월 1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은재 인터뷰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연구사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